3040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여러분의 몸이 고장났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다 저처럼 병원비로 다 날리실 건가요? 그래도 난 운동 꾸준히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살은 자꾸만 찌고 몸은 더 무거워지는 그 답답함,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 가려움이나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고강도 운동 없이 간 살리는 3가지 절대 원칙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저 역시 정상보다 10배 높은 간 수치를 찍고 직접 실천하며 증명 중인 회복 전략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온몸이 돌아가면서 피부 발진이 생겨 6개월 내내 병원을 다녔습니다. 돈이요? 엄청 나갔죠. 근데 치료가 됐을까요? 아니요. 스테로이드 연고도 종류별로 다 써보고 약도 처방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봤는데요. 결국 병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이건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 이번엔 허리가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제 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 내내 제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제야 설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제 간을 고치려고요. 내 간을 회복시키는 3가지 절대 원칙. 이건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유명한 의학 박사님들이 인정하고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온 증명된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 직장인분들, 이 노하우면 여러분도 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골반 때문에 러닝 등 고강도 운동을 단 1분도 못합니다. 정상보다 10배 높은 간 수치인 제가 1월 19일부터 지키고 있는 고강도 운동 1분도 안 하고 간을 살리는 3가지 생존 원칙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쁘게 사는 3040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간이 망가지는 이유 3가지.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병원부터 가보세요. 첫 번째, 매일 반복되는 야근, 그리고 자기 전 1시간 넘게 SNS 보느라 잠자는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바로 저처럼요. 간은 우리 몸의 청소부인데 문제는 우리가 잘 때 가장 열심히 일하거든요. 집중 청소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데 몸이 멀쩡하겠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거나 일한다는 핑계로 SNS를 보며 늦게 잤습니다. 그러면서 또 월, 수, 금, 새벽 7시 PT 운동 수업을 3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몸 챙긴다고 한 운동인데 정작 우리 청소부인 간은 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둘째, 습관적인 카페인 충전과 치킨,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야식을 즐긴다. 저는 샷 추가한 메가커피 하루에 5잔씩 들이부었습니다. 일할 때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위험신호입니다. 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 하며 착각을 하고, 아, 커피 마시면 일이 잘 되네 라며 매일 5잔 이상씩 커피를 아주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야식? 전 제가 야식 안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술은 또 좋아하거든요. 안주 없이 술을 마신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셨으니 야식을 즐긴 거였어요. 쉽게 저도 맥주 안주는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전 거의 매일 밤 야식으로 제 간을 기름에 절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술을 마신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실 텐데 아니요. 병원 검사 기준으로는 충분합니다. 전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셨습니다. 스트레스, 보상, 사업, 핑계는 참 많았죠. 난 안주 없이 술만 마셔. 이런 분들도 당장 가보세요.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으세요. 제 꼴 나기 싫으면요. 왜냐면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가 이메일로 왔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메일이 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일이 바빠 확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담원이 직접 전화와서 관리남님은 지금 입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꼭 재검사를 하라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살다 검진센터에서 걱정 전화 받아보긴 처음이었습니다. 돈 번다고 내 몸 함부로 쓴 벌, 이제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건강검진 검사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문제가 터지니 결과지에 적힌 글자들이 다 외계어 같더라고요. 또 무슨 수치가 그렇게 많는지. 정상일 때는 그냥 넘어갔던 용어들, 이제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나름대로 쉽게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4가지 용어 무조건 캡처하세요. 첫째, ALT와 AST입니다. 용어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단지 간세포가 터져나가면서 흘리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ALT와 AST가 높다는 건 간세포가 실시간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간이 고장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단, ALT는 정상인데 AST만 높다면 간이 근육 등 다른 곳에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2번째 용어, 감마 GTP입니다. 이 지표는 저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적표와 같은 지표인데요. 술독과 기름 찌꺼기로 간 통로가 막혀간다는 증거입니다. 대표님들, 직장인분들 모두 술자리 많으시죠? 이거 무시하면 바로 골로 갑니다. 마지막 3번째 용어, CRP. 이게 바로 염증 수치입니다. CRP가 높다는 건 내 몸 구석구석에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은 간에서 났는데 엉뚱한 피부나 허리에 물을 뿌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간 수치 폭발하고 CRP가 높다는 건 내 몸 방어막인 면역력이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ALT, AST, CRP 이런 외계어들 이해하시겠죠? 모르시겠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꼭 캡처해 주세요.
병원이나 어떤 건강 유튜브를 봐도 간에 관련된 영상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이 외계어를 이해하셨다면 제 수치만 봐도 무시무시하다는 걸 아실 텐데, 사실 전 이 결과지를 받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니까 제 몸은 이미 저에게 4가지 고통으로 끊임없이 문제 발생 신호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내 간이 문제라고 알려주는 4가지 신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만약 이 중에 단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다면 영상 끄고 바로 병원부터 예약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 피부발진입니다.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피부과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그럼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몸 여기저기에 발진이 도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연고를 발라도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내내 안 났더라고요. 고육지책으로 6개월 동안 찬물 샤워만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전 당연히 피부가 문제인 줄 알고 피부과에 돈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간이 고장나니까 피부로 염증이 터져 나온 거였죠. 불은 간에서 났는데 엉뚱한 피부에만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성 피로, 피부 발진,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실은 간이 고장나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 가서 피검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바로 허리와 골반 통증입니다. 디스크도 아닌데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이 아프다. 간이 부어올라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유명하다는 정형외과 다 찾아다니고 MRI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범인은 간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10배가 높으니 간이 퉁퉁 부어서 제 허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전 그것도 모르고 정형외과, 유명한 마사지 센터, 한의원만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원인 모를 허리 통증?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머리에 돌덩어리 올린 것 같은 아침입니다.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몸이 피곤하다면 그건 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청소기인 간이 고장난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머리가 천근만근 돌덩어리에 얹은 것처럼 무거우신가요? 아, 내가 어제 술을 마셨나? 잠을 잘못 잤나? 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계시죠? 원래 간은 우리가 잘 때 몸속 쓰레기를 싹 치워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기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 쓰레기가 하나도 안 치워졌으니 아침에 머리가 돌덩어리처럼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신호, 바로 먹는 족족 쏟아내는 설사입니다. 내가 최근 화장실을 자주 간다? 문제 원인이 간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하죠. 뭘 먹기만 하면 바로 배가 아프고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 이건 장이 예민한 게 아니라 간이 소화액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기름기를 분해해줘야 하는데 간이 고장나면 이 담즙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장은 에이, 나 소화 못해 하고 그냥 다 밑으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화장실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계신다면 장약만 드시지 말고 꼭 간 검사도 같이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높은 제가 고강도 운동 없이 1월부터 지키고 있는 간 살리는 3가지 생존 원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잠입니다. 저도 5년 넘게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기억 없는데요. 이게 간한테는 진짜 최악입니다.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청소를 하는데 일할 시간을 안 주니까 당연히 병이 생기죠. 건강 보조제 챙기지 말고 일단 잠부터 챙기세요. 사실 저도 5년 넘게 새벽 6시 PT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월, 수, 금.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게 건강이지 하며 버텼죠. 또 간에 좋다고 밀크시슬, 우루사 같은 건강보조제는 또 꼬박꼬박 챙겨 먹었거든요. 왜? 솔직히 저도 술 좋아하니까 간이 걱정됐거든요. 술 좋아하면 간이 안 좋다고 하는 걸 들은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미 고장나서 비명을 지르는 간한테는 이런 보조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간이 해야 할 일만 하나 더 늘려주는 꼴이죠. 그러니 저처럼 지금 간 수치가 높다면 일단 드시는 보조제는 전부 다 쉬세요. 그리고 우선 잠부터 시작해서 청소기 고칠 시간부터 주세요. 청소기부터 돌아야 집이 깨끗해지죠. 두 번째, 계획적인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무작정 굶는 거? 그거 고장난 간을 더 괴롭히는 짓이라 하지 못합니다. 대신 3가지만 지켰습니다. 제한적인 탄수화물,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마지막으로 간 수치 정상 전까지 금주. 제가 공부해보니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3가지만 지키면 간을 고칠 수 있다 합니다. 내 몸이라는 공장에 설탕 같은 나쁜 연료는 끊고 좋은 재료만 계획적으로 넣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술은 고장난 간에 완전 최악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평생 끊으라고 하면 시작도 안 하시잖아요. 저도 술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간은 정상 수치보다 10배나 높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휘발유 차에 경유 들이부으면 그 차 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딱 금주하겠습니다. 대신 굶지는 마세요. 식단 시작 2주 동안만 하루 탄수화물 50g 이하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이랑 채소는 배 터지게 드셔도 됩니다. 술과 당 같은 나쁜 연료는 빼고 단백질, 식이섬유와 같은 좋은 재료로 우리 몸 공장을 다시 돌려보자고요. 이게 제 몸을 경영하는 2번째 원칙입니다. 아마 여기서 의사들은 다이어트 중에도 탄수화물은 하루에 100g은 권장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은 탄수화물 하루에 최소 100g은 먹으라고 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 사람 기준이고요. 지금 저처럼 간 수치가 정상보다 10배나 높고 몸무게 101.7kg 찍은 분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라 내 몸이 고장난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전 50g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100g 미만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100g 권장할 때 제가 50g으로 줄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테니 딱 지켜보세요. 오늘 운동 1분도 안 하고 간을 살리는 3가지 원칙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원칙들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서 간을 고쳐나가는지 그 생생한 결과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101.7kg 장사꾼의 몸 경영 리셋 프로젝트, 제가 진짜로 변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